모집 정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1번 선발 인원이 대체되는 그 부분인데 바로 전에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특별전형은 합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아니하며 특별전원 및 중원 시 정시 선발 인원으로 전환되어진다. 5%라고 하는 특별전형들, 독립유공자 자녀라든지 재외국민 자녀와 같은 그와 같은 특별전형의 5% 인원 중에 일부는 정시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매번 넘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혼이 발생할 때 우선선발, 즉 수시라고 볼 수 있는 우선선발, 즉 학교장 추천전형, 그리고 군적성 우수전형, 그리고 일반 우선선발 전형으로 뽑혔던 각 20%에서 60%를 선발을 했는데 이 인원들 중에서 결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적성이 아니라든지 또 합격을 해놓고도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입학 포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신검은 합불을 따지는 건데 신검에서 불합격이 나온다든지 해서 이와 같은 결혼이 발생할 때는 정시선발 인원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정시는 35%인데 35%보다 더 상회한다고 봐야 되겠죠. 최초 지원할 때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든 독립유공자 자녀든 이와 같은 특별 전형에 해당하면 본인이 그 해당하는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일반 전형과 동시에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교차 지원과 그리고 1차 합격으로 몇 배수를 모집하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교차 지원 부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문이과 교차 지원은 가능하다. 단 고교 내신 및 수능 시험이 원서 접수에 지원한 계열로 적용한다. 이것은 공군사관학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또 고3 초까지도 문과로 공부를 해왔는데 이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과로 공부를 해왔는데 문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관학교는 수학 과목에서 문이과가 구별되는 만큼 해당하는 과목에 응시를 해야 되고 수능도 사관학교를 문과로 지원했으면 문과 수능을 봐야 되고 이과 자연계열로 지원을 했으면 자연계열 수능을 봐야 됩니다. 물론 수능 보기 전에 우선 선발로 모든 사관학교 육사 입시 일정이 끝나버리면 좋겠죠. 여하간에 중요한 건 뭐다? 원서 접수할 때 육사 원서 접수할 때 문과로 하느냐 이과로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차 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자, 남자는 총 모집 정원의 4배수를 모집합니다. 여자는 6배수 성별 계열별로 구별해가지고 남녀 문과 이과, 즉 남자 문과 남자 이과, 여자 문과 여자 이과 이렇게 구별하는데 남자 문과 남자 이과는 총 4배수, 여자 문과 여자 이과는 총 6배수를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1차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전에 봤던 모집 정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자, 다시 이 모집 정원을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자 4배수, 여자 6배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집 정원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145명이죠. 문과. 역시 이과 동일합니다. 145명. 네. 그래서 남자 290명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겠죠? 4를 해야 되겠죠. 4배수를 모집한다고 했으니까 4배수를 하면은 총 1160명을 1단계에서 선발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1160명이 다시 문과 이과가 반반씩, 여자는 문과 총 24명,
이과 총 16명. 그렇게 해서 총 40명입니다. 40명의 몇 배수라 그랬죠? 6배수라 그랬죠? 그래서 6을 곱했었을 때 40 곱하기 6을 했었을 때 240명. 육사 기준으로 여학생의 1차 합격자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은 1160 플러스 240 그러면은 총 1400명이라는 1차 합격생 수를 갖게 됩니다. 자, 1400명이 1단계 합격을 하고 그래서 총 1400명의 1단계 합격자가 2차 신체검사, 면접 그리고 체력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1400명이 다 2차 전형을 하기 위하여 서류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에 대해서 추가 합격을 위한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육군사관학교의 1차 전형 그리고 최종 선발까지의 여러분들 그 규모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330명의 남자 4배, 여자 6배 기준이고 남자 290명의 4배인 1160명과 여자 40명의 6명인 240명을 합치니까 딱 떨어지는 인원 1400명의 대규모 인원이 1차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배수에 따른 인원을 이해하고 원래 페이지로 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1차 합격 모집 정원의 남자 총 4배수, 여자 총 6배수 그렇게 해서 전체 무려 1400명의 1단계 합격자가 모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2단계 서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1차 시험 예비번호 남녀 각 계열별로 50번까지 부여하고 예비번호 순서대로 1차 추가 합격자 선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려 1400명의 인원을 1차 합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정말 육사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안 될 수 있고 1차를 통과하지 못하니 육사 합격이 좌절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편 1차 합격을 했던 학생들 중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시험을 한번 수능 전에 봐보겠다. 아니면은 경험 삼아 한번 응시해 보겠다 하는 이와 같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막연하게 육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2차 서류 접수를 안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각 계열별로 몇 명씩 남녀 각 계열별로 50번까지 예비번호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의미가 큽니다. 남자의 문과, 이과에 각각 50번까지는 많은 예비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뽑는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 문과, 이과 기준으로 계열별로 50번까지 예비번호를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의 예비번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학생 중에 1차 합격을 하고도 2차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모집 인원 대비 이렇게 많은 예비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공군사관학교와 약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여자의 1차 합격 배수가 무려 10배 이상 뽑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역시 2차 서류 접수에서 누락될 것에 대비한 예비번호를 많이 부여하는 효과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가산점 3점까지 최종 성적에 부여한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장 추천 부분이 있는데 대개 학교장 추천은 문과 1명, 이과 1명, 그리고 졸업생 1명 일반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추천을 해요. 그 공문에 해당 학교에서 조치를 하는데 수험생 본인이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출하는 것일까요? 수신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 이렇게 돼 있어요. 경유는 육군사관학교 평가관실. 즉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장 추천의 수신처가 최종적으로 육사평가관실이 아니라 즉 육사
교장이라든지 육사 생도대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 평가관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수순이라는 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차와 관련해 가지고 주의사항 부분 거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모집 정원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자